따뜻한 햇살이 비추면 어머니의 온기 같고 바람이 불면 다정했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어머니를 보낸 뒤 매일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문득문득 어머니의 모습을 찾게 되는 날들. 그 그리움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랑으로 남아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준서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준서의 어머니 양여사는 늘 그랬듯 활기차고 건강한 분이었다. 손주들에게는 따뜻한 할머니, 준서에게는 든든한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소화가 잘 안 되고 기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 그러려니 했다. 준서는 어머니에게 소화제를 사다 드리고 보양식을 챙겨드리는 정도였다. 그러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 얼굴색은 점점 누렇게 변했고 밥맛을 잃어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 이상함을 느낀 준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병원을 찾았다. 여러 검사를 거친 뒤 의사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유했다. 준서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지 며칠 후 준서는 담당 의사에게서 췌장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듣게 된다. 암세포는 이미 온몸으로 전이된 상태였다. 준서는 망연자실했다.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현재로서는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항암 치료로 생명 연장을 시도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준서는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실까봐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엄마, 그냥 좀 피곤하셔서 그런 거래. 치료하면 금방 좋아진대. 준서의 서툰 거짓말에 양여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이냐? 난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어머니의 물음에 준서는 그저 억지로 웃어 보일 뿐이었다. 양여사에게는 매일이 고통이었다. 항암제 주입이 시작되면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며칠간은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고 겨우 먹은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개워내기 일쑤였다. 메스꺼움과 구토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는 느낌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그녀를 지치게 했다. 탈모는 또 다른 절망이었다.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질 때마다 양여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이 점점 병마에게 잠식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빗질을 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잃어가는 것 같아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다. 푹 꺼진 볼과 앙상한 몸은 투병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극심한 피로감은 그녀를 침대에 묶어두었다.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다. 뼈마디까지 녹아내리는 듯한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잠과 무기력함은 양여사를 끊임없이 짓눌렀다. 밤낮으로 계속되는 무력감에 무언가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아들 준서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추었다. 매일 아침 양여사의 구토를 받아내고 앙상해진 몸을 일으켜 화장실까지 부축했다. 준서는 어머니의 힘없는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어머니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긁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준서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양여사는 준서의 손을 꽉 잡았다. 퉁퉁 부어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손이었다. 양여사는 준서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아들, 내가 네 인생의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 쉰 목소리로 겨우 꺼낸 말이었다. 준서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목이 메었다. 어머니는 과거의 짐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였다. 준서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큰 선물인데.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머니를 향한 진심은 변함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서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준서의 손이 어머니의 작고 차가운 손을 감싸자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병원까지 가는 긴 여정은 두 사람에게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끈끈한 사랑을 이어갔다. 항암 치료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감. 양 여사는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하루하루 힘겨워했다. 준서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었다.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자신의 삶을 잠시 내려놓았다. 어머니의 투병이 길어지면서 가족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준서의 형제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간병을 준서에게만 맡기려 했다. 가끔 찾아와 엄마 힘내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가는 형제들을 보며 준서는 서운함과 분노를 느꼈다.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준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라는 핑계로 멀어지는 형제들을 보며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어머니의 강한 의지로 힘든 항암 치료를 이겨냈다.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때 한 의사가 고난도 수술을 제안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지만 양 여사는 한번 해봅시다 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가족들은 기도했다. 오랜 시간 끝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료진마저 기적이라고 칭송했다. 얼마 후 양 여사는 기력을 되찾고 병원 복도를 걸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다시 우리 아들 밥 줄 수 있겠네 라는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희망을 잃지 않은 어머니의 용기는 나에게 기적을 선물한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 의사진료에 또다시 절망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암 수술 후 재발 소식에 엄마와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감추며 손을 놓지 않았다. 함께 병원을 오가며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엄마는 때때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내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엄마를 위해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도 나누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다.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던 길,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양 여사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준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준서야, 내 마지막 소원은 너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거야. 준서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흩어져 있던 형제들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써먹써먹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양 여사는 식구들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양 여사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는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병실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는 어머니의 손을 준서는 밤새도록 놓지 않았다. 어머니는 희미한 목소리로 준서에게 말했다. 준서야, 나 이제 괜찮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준서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고 어머니 손을 잡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라고 속으로 이야기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손은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게 느껴지고 양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고통스럽던 투병 생활을 끝내고 평화롭게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준서는 오열했다. 엄마, 엄마, 엄마. 준서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가득 울려 퍼졌다.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리고 준서는 어머니의 싸늘한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준서는 어머니와의 추억들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자신을 업고 시장에 가던 어머니,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어머니,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어머니.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할수록 준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준서는 어머니가 남기고 간 따뜻한 흔적들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시간이 흘러도 어머니를 향한 준서의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준서는 어머니의 기일마다 형제들과 함께 모여 어머니를 추억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준서는 어머니를 잃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어머니의 투병과 죽음은 준서에게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슬프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